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우유나 우유로 만든 유제품인 치즈, 버터, 요거트를 먹는 이유가 뭔가요? 예로부터 여러 나라에서 우유와 유제품은 지방이나 단백질은 물론 다양한 비타민 그리고 칼슘을 함유한 좋은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유가 건강에 나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암에 걸릴 위험을 높이는 발암물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 가정의학과 교수 송윤미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유는 사실 굉장히 많이 접하는 식품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에 들어가는 이 우유가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진 않으시죠? 우유는 전립선암을 유발한다. 정말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상당히 강력한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한 컵의 우유나 유제품을 더 섭취하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약 5%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왜 전립선암이 우유를 마시면 위험이 올라갈까요? 우유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대략 우유 1ml당 칼슘 1m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슘이 전립선 암 세포의 성장과 그리고 분할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에서는 이런 결과가 더 뚜렷하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또한 우유 섭취가 많으면 체내에 높아지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라는 게 있는데 그 인자도 또한 전립선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유 제품은 암 위험을 무조건적으로 높이기만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선 폐경 이전의 여성에서는 저지방 우유나 유제품을 많이 섭취할수록 유방암의 발생 위험은 오히려 낮아졌음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대장암에 대해서는 그 위험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53만 명의 대상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연구입니다. 여기에서 우유 한 컵을 더 마시면 대장암, 직장암의 위험이 약 2% 낮아졌음을 관찰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유와 암의 연관성은 암 종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유 섭취를 물어볼 때 저는 우유 섭취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립선암에 걸려서 그로 인한 위험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지 하는 경우는 권고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지만 보통은 섭취를 하도록 하고요. 건강을 고려할 때는 맛이 좀 없더라도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가 좀 더 낫고 특히 이제 칼슘 섭취 측면에서 연세가 많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우유가 칼슘 섭취에 좋은 음식이거든요. 다만 우유가 이제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성상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좀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당이 별로 없는 우유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유도 맞춤형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일 전립선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본인이 직접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았다면 우유 제품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젊은 여성은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보다는 지방이 적은 저지방이나 거의 포함되지 않는 무지방 우유를 마시는 것을 권장드릴 수 있겠어요. 대장, 직장암 가족력이 높은 사람에서도 우유 섭취는 사실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돼요. 저지방 우유에는 몸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 포화지방 부분은 많이 줄이고 나머지 성분은 그대로 유지한 우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아이들에게 먹일 때 그게 남아가 됐든 여아가 됐든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먹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 포화지방 같은 경우는 뭐 암과의 연관성도 있지만 심장, 혈관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포화지방 섭취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맛이 좀 덜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칼슘 섭취를 권고를 할 때 권장량이 조금 이견이 있긴 하지만 700 내지 800mg 정도는 섭취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우유로 섭취하기는 좀 어렵고 다른 이제 야채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섭취가 되니까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로 그렇게 한 두 잔 정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유를 먹는 게 뭐 당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것보다는 단백질이나 칼슘 이런 걸 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먹는 거라서
있는데요. 유당이 그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몸을 좋게 하자고 먹는데 그거 먹고 막 배 아프고 설사하고 그러면서 먹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는 것 같고, 다행히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부터는 그런 유당을 제거한 우유 제품이 나와서 저는 좀 많이 권고를 하고요. 우유를 대체할 만한 다른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어요. 우유에 든 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음식으로는 멸치처럼 뼈째 먹는 작은 생선, 그리고 케일이나 콜라드 그린과 같은 푸른잎 채소, 견과류, 콩, 두부 등이 좋을 것 같아요. 두유는 사실 이제 콩으로 만든 제품이라 식물성 단백질 섭취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두유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당분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품을 사실 때는 이제 성분표를 좀 보시고 거기에 당분은 얼마가 있는지, 단백질은 얼마가 있는지, 칼슘은 얼마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본인이 당뇨 위험이 있다 할지 그런 경우에는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해는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도 몇 년 후에는 오히려 그런 성분이 몸에 나쁘다,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 송윤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